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젖꼭지로 아기 수유할 때 이 젖꼭지 실리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강의 1강부터 4강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초 강의 내용인데요. 강의 내용 중에 구강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이 라이크맘 젖꼭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젖병은 주는 사람이 편하기 위한 젖병이 아니라 아기를 위한 젖병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용되는 라이크맘 젖병은 제가 처음부터 참여하여 구강기 시기에 적절한 아기의 발달을 고려해서 만든 젖병입니다. 신생아기에는 최소한의 충족시켜야 되는 구강기 욕구와 자극이 있는데요. 젖병의 젖꼭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크맘 젖병은 젖병, 캡, 뚜껑, 가장 중요한 젖꼭지가 있는데요. 젖병을 먼저 보시면 눈금이 가늘고 정확하게 잘 표시되어 있어요. 캡과 뚜껑은 아기의 시각적인 걸 고려해서 어둡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젖꼭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젖꼭지, 모든 젖꼭지는 그 흡착 방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 라이크맘 같은 경우는 이 흡착 방지도 되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돌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어머님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시면 느낄 거예요. 확실하게 돌기가 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아기가 혀를 이 실리콘을 잡고 빨아먹었을 때 미세하게 이 돌기를 느끼고 빨아먹는다는 거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강기 때 자극할 수 있는 혓바닥 신경이라든가 혀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젖꼭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매번 이 젖꼭지를 자극하고 먹을 때마다 미세한 혓바닥이 자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말 공을 들였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아이들도 입 크기라던가 혀 길이라던가 혀 두께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젖꼭지를 빠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입이 작은 애들은 이제 입술로만 쪽쪽쪽 빠는 애들이 있고 입이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헛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고려해서 평균적인 아이들이 헛돌지 않고 아기가 조금 더 버거워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크기도 적당한 신생아 때부터 이제 평균 한 80일까지 쓸 수 있게끔 이 젖꼭지를 지금 만들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가 입 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아기 입이 벌어졌을 때 크기가 다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기 혓바닥이에요. 자, 이 혓바닥도 설소대, 혀가 짧은 애들, 설소대가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혀가 나오기 힘든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또 혀가 긴 아이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아기가 이 젖꼭지를 빨아먹었을 때 아기가 스스로 혀를 쓰려고 하는 노력, 자극적인 게 미세하게 아이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혀가 짧은 애들도 안쪽에까지 조금 자극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혀가 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자연스럽게 입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숨쉬기라든가 빨고 삼키는 것도 버거워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두 젖병에 이제 분유를 타봤는데요. 보시면 하나는 약간 지금 살짝 식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춰서 이 분유를 아기가 먹게 되면 좀 더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차가운 분유 같은 경우는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따뜻한 거는 여기 안에 젖병이 팽창되다가 이렇게 압력에 가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쫙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은 압을 꼭 한번 빼줘야 된다고 제가 젖병 실전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기가 이 분유를 먹었을 때 적당하게 혀를 쓰고 빨아먹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어느 정도 빨다가
이거는 막힌 게 아니라 아기가 스스로 빨고 삼키고 리드미컬한 호흡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아기가 빨다가 어느 정도 입안에 이게 채워지게 되면 삼켜야 되는데 조금씩 미세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사례가 걸릴 수 있고 버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높이 조절이라던가 이 젖꼭지 기능을 좀 더 활용을 잘 해주신다면 살에 걸리는 부분이라던가 뭐 흘리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아기가 이겨내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호흡하면서 삼키려고 한다는 거. 요 젖꼭지는 일반적으로 조금 힘들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빠는 힘이 있고 체력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런 젖꼭지를 써서 구강기 때 최소한의 본능적인 빨기 반사라던가 욕구적인 자극을 시켜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떨어지고 너무 쉽게 먹어지고 배가 빨리 포만감이 느껴지게 되면 오히려 아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혀를 안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혀의 힘이 약해지고 혀의 힘이 약해지면 빨기 욕구 충족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아기들은 모든 혀로 근력이 형성되는 부분도 크고요.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부분이 큰데 이런 게 적절하게 아기에게 충족이 안 된다면 나중에 좀 더 발달 3개월이든 4개월이 됐을 때 아기가 오히려 근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체력적인 부분이 약간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좀 처음에 애가 힘들게 먹는 것 같지만 우리 아기가 정말 노력해서 먹게끔 할 수 있는 젖꼭지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아기에 맞는 젖꼭지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제 센터에서 보시면 오히려 또 요즘에는 입천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그 입천장이 높든 평균적으로 되어 있든 이런 부분도 이 젖꼭지 정도는 충분히 아기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 라이크맘이 나오면서 저희 조리원에서는 지금 거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이 라이크맘을 사용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빠는 힘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엄마들도 잘 빨고 약간의 나중에 추후적으로 젖병을 먹는 부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또는 식습관 이런 부분에도 아기가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처음부터 깃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라이크맘 젖꼭지가 아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꼭지를 직접 제가 가져가서 보여드렸어요.